자녀가 피해를 보았다고 짐작이 갈 때 자녀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하죠. 그런데 대화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자녀들이 밝히고 싶어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밝히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주 적극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단순히 소극적인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만일에 피해자 자녀가 적극적으로 정말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다, 그리고 자기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참을 때까지 참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녀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들어주시는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말할 때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때그때 사실을 확인해 가면서 들어주셔야죠. 그 다음에 아이가 소극적이거나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보시기에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캐내고 싶은 경우이거든요. 이때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자녀가 마음이 움직여서 이야기하고 싶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뭐 감추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지? 라고 캐묻고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한다면 그 아이들이 설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진실된 이야기를 다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하고의 이 신뢰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도 아무런 후유증도 없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나의 편이 되어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피해를 받아서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쑥스럽고, 또 부모님들의 이 신경을 쓰게 한다는 자체도 썩 좋은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서 다른 성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아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마음 놓고 자기 자신의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선 무조건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너의 편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신뢰감을 심어 주어야죠. 그렇게도 잘 입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또 이 이야기도 여기까지만 할까, 좀 더 깊은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에 관해서 궁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너의 편이고 너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라고 하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간혹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부모 자신이 분노에 휩싸여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먼저 화를 내버리면 아이는 그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입을 닫아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 앞에서 화를 내거나 또는 무슨 더 나가서 그 피해받은 자녀에게 야단치거나, 예를 들면 너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때 네가 뭐 잘못한 것이 아니냐 라고 캐묻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이 우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입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가장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면 그 아이의 말에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장단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야 더 깊은 이야기,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공감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맞아, 너 그때 힘들었겠구나, 너 정말 고통스러웠겠구나, 얼마나 속상했니, 이렇게 공감을 해줄 때
이 아이는 마음의 문을 열고 충분한 이야기들을 꺼내주게 됩니다. 이때 처음부터 뭐 받아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도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아이가 동의한다면 뭐 받아쓰거나 심지어는 녹음을 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너무 경직된 분위기를 가져가면 아이들은 다시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은밀하게 소화를 해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육화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감정이 앞서서 그 나쁜 녀석들 혼내줘야 할 아이들 뭐 이런 이야기들만 귀에 들어오고 구체적으로 정말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말 아이하고 대화가 충분히 된다면 그것을 우리 간단히 너 좀 적어줄 수 없냐, 기록해 줄 수 없냐라고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 다시 한번 우리 정리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적어 나가는 방법이 있죠. 그건 정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 육하 원칙에 꼭꼭 맞도록 빠짐이 없도록 이렇게 질문을 해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꼭 이 문제를 어떻게 무슨 형사상의 문제로 그러니까 뭐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일을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해 온 것을 자세히 적지만 또 그 원인이 되거나 또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쪽의 이야기들도 상세하게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그쪽에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든가 그러니까 그때 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태의 진전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대체적으로 폭력의 경우에는 쌍방 간에 서로 자극을 받아서 점점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과들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